사랑합니다. 우리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물질의 특성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과학을 배웠다 하는 사람은요,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밀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부피와 그리고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물질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자, 이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눈금 실린더라는 실험 기구예요. 이것은 메스 실린더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액체를 넣고, 자, 이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체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물체에 차지하는 부피만큼 이렇게 액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증가한 물의 부피가 바로 이 들어간 물체의 부피구나라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에는 피펫이라고 하는 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라는 기구도 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의 단위는요, 여러분이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부피의 단위. 자, 요거,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부피. 자,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자, 만약에 여기다 1, 1, 1이다. 가로 1, 세로 1, 높이 1cm이다.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계산한 것이 1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이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밀리리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1세제곱 센티미터가 1ml랑 같은 단위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피의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고체는 이렇게 액체 담궈서 부피를 재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직접 부피를 이제 여기다가 메스 실린더에다 넣어서 부피를 재고, 자, 기체는 어떻게 부피를 잴까요? 자, 기체가 어떻게 부피를 재는지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게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뉴턴. 기억나나요? 뉴턴 N이라고 쓴 거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질량은 우리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고유한 양이라고 배워서 자, 여기 질량 측정 기구는 윗접시 저울. 자, 여기 왼쪽 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윗접시 저울이에요. 한쪽은 이제 분동이라는 것을 놓고요. 다른 한쪽에 이제 질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뭐 30g의 분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의 질량은 30g이구나. 왜? 여기가 평형을 이루면 그때서 30g의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또한 양팔저울. 양팔저울은 우리 이렇게 생긴 저울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바로 양팔저울입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이 있어요.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거 무게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무게가 아니라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몸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게예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전자저울은 이것을 질량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준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답니다. 질량의 단위는 그램.
그리고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밀도는 언제 나오냐? 자, 드디어 나옵니다. 자, 밀도는요, 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 밀도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부피분의 질량. 선생님, 저는 과학 좀 합니다. 과학을 배웠어요. 과학이란 단어를 들어봤어요 하는 사람은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자, 이것은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의 밀도가 각각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 자, 물의 밀도는 1이다. 1이다. 물의 밀도는 1이다. 꼭 알아둬야 돼요. 기준이에요, 기준. 거의 우리 이제 지구의 기준이죠. 물 1. 자, 이제 밀도의 단위, 그럼 1이냐? 자, 밀도의 단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눴으니까, 자, 그람,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거 뭐라고 읽죠? 이렇게 된 거, 퍼라고 읽어요. 그람, 퍼. 자, 퍼. 영어로는 PER. 자,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람 퍼 밀리리터. 자,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요.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리터. 자, 이렇게 밀도의 단위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물이 이렇게 1이 있고, 밑에 고무마개가 1.34가 있고, 1.6이 있고, 수는 13.5네요. 자, 그 다음 맨 위에는 0.24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밀도, 어떻게 보면은, 밀도에 따라 이렇게, 유리잔 안에 물질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밀도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물질은 밀도가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밀도가 큰 것과 밀도가 작은 것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밀도가 큰 것이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이 위로 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기준으로 이렇게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뜨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물질 말고요. 공기. 자, 공기 속에서 밀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자, 헬륨. 자, 헬륨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 중에 한 성분이죠. 그런데 이 헬륨은 뜬단 말이에요. 그죠? 뜨죠? 뜬다, 뜬다. 자, 헬륨은 뜹니다. 자, 헬륨은 뜨는데, 자, 공기 평균 밀도보다 헬륨이 그럼 밀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공기의 평균 밀도보다 헬륨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헬륨이 뜨는 것입니다. 그럼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정하냐? 평균 밀도는, 자,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동전의 밀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거예요. 직접 동전의 질량을 재보고요. 그리고 동전의 부피를 재서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